안녕하세요. 권정TV의 권정황입니다. 오늘은 11월 5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아주 공기가 차갑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1월 5일, 11월 5일 오면 미국 대통령 선거의 날이죠. 물론 그 시차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5일이고 지금 미국에는 4일 되죠. 4일. 그러니까 미국의 날짜로 5일이고 우리나라 쪽에서 보면 6일 밤이나 7일 아침 이렇게 됩니다. 또 미국의 나라가 크니까 나라가 좀 크니까 그거를 취합해서 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죠. 또 거기도 또 시차가 또 거기도 미국에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확한 거는 아마 우리나라 7일 날 정도 돼야 뭐 7구조사도 있긴 있는데요. 이렇게 아주 각축전을 벌이고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때에는 시간이 많이 가야 되지 않겠냐. 투표가 많이 진행돼야 할 거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좀 이렇게 앞서는 걸로 0.4% 정도 이렇게 앞서는 걸로 이렇게 이 여론조사에 이렇게 나온 걸로 했는데 영국이나 뭐 프랑스, 독일 이쪽에서는 그 해리스가 좀 앞서는 걸로 또 이렇게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론조사 기관도 너무 그 차이가 없으니까 우열을 따지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해리스가 조금 앞서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현재 보도되는데요. 아주 각축전을 벌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우리나라 국가의 이득을 위해서 어제 방송에 드렸던 바와 같이 트럼프보단 해리스가 좀 대통령이 됐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투표권이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직접 참여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나라 지금 현재 미군 철수를 하니 트럼프 한 얘기 또 한국 방위 분담금을 갖다가 뭐 10배를 올린다. 그래서 13조에서 14조가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만큼 또 많은 방위 부담을 하잖아요. 또 미군 철수하게 되면 우리나라 주식 아주 완전히 개판칩니다. 요동칩니다. 그래서 트럼프보다는 해리스가 됐으면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우열을 축전을 하고 있으니까 우열을 가리기 어려우니까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다음에 외신에 보니까 북한이 지금 러시아 파병한 걸 지금 북한 국민들한테는 쉬쉬쉬쉬하고 속이고 있잖아요. 또 러시아도 솔직히 표현 안 하고 말이죠. 근데 우크라이나에서 확인을 했어요. 북한군이 파병했다. 그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러시아 영토를 지금 현재 가서 장악하고 있는 부분 그쪽에 파병을 했다. 그래서 뭐 어제 보도는 뭐 북한군 40명이 그 사망을 했다, 사살했다. 우크라이나에서요. 그 우크라이나에서 그 드론으로 다 촬영한 걸 보니까요. 아주 뭐 전장판이 개판이더만요. 아주 그 개펄같이 뻘뻘이게 넓은 지역이에요. 넓은 지역에 그 러시아에 있는 장갑차 거기서 장갑차에서 북한 그 병사들 같은 걸 싣고 와서 그 몇 명씩 이렇게 내려놓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뭐 은폐물 하나도 없어요. 이 전쟁 치를 내면 이 보병들은 은폐물이 있어야 될 거냐. 뭐 바위가 있든지 뭐 모래주머니를 쌓든지 뭐 이런 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퍼지무는 그 갯벌 같은데요. 거기다 내려놓더라고요. 내려놓고는 그 장갑차가 그 적군 있는데 그러니까 그 우크라이나 쪽으로 뭐 사격을 한다든가 거기서 그 지금 그 보병들 그 북한 군인 내려놓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전투할 대형으로 갖추기 위해서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내려놓고 그냥 차돌려서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냥 거기다 던져놓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병사들이 그 드론 찍은 촬영을 제가 보니까 그 북한의 그 저기 저 군인들이 그 사람들이 전투 지역을 가는 게 아니라 그 저 장갑차가 내려놓고 간 장갑차 러시아 장갑차를 막 쫓아가는 거예요. 막 쫓아가요. 그냥 막 쫓아가요. 그냥 드론이 지금 뭐 드론이 그냥 뭐 잠자리 같이 떠 있으니까 좀 세세하게 보입니까? 그러니까 막 쫓아가요. 아, 야, 나도 싣고 가. 나 여기서 내려놓고 가면 나 죽지 않아. 뭐 그러는지 뭔지. 나 그거 보고요. 준비가 안 됐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북한 그 군인들, 파병한 군인들을 너무 인간 이하로 무시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뭐 그렇게 되면 그 뭐 저 우크라이나는 그냥 드론에 대해서 상당히 앞서잖아요. 뭐 지금은 드론으로 그냥 뭐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수류탄도 던지고 폭탄도 던지고 뭐 하고 뭐 예?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노출돼 있으니 뭐 어떨 거예요? 그 개표 같은데 개인 호라도 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내려놓고 그냥 가버려요. 장갑차들이 몇 대가 그냥 가더라고. 그냥 그거는요 총알바지입니다. 김정은이가 저기 저 러시아에 가서 그 뭐 월급 받으면 그거 땡겨서 쓰고 또 죽으면 한 사람 죽는데 뭐 얼마씩 뭐 1억이고 뭐 얼마씩 받을 거잖아요. 그거 받기 위해서 총알바지로 보내서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요. 여하튼 제가 볼 때는 인간의 같은 인간의 마음으로 뭐 공산당 이런 거를 갖다가 적고 인간의 마음으로 너무 안 됐다. 이 세상에 귀하게 태어나서 저렇게 가난하고 어렵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로 팔려가다시피 러시아에 그 용병으로 간 거 아닙니까? 가가지고 총알바지로 죽으면 이 세상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모들은 또 발을 동동 굴리고 그냥 부대 찾아다닌다 그러는데요. 참으로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찌다 세상이 이렇게 고르지도 못한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북한을 갖다가 두둔하고 뭐 하는 우리나라의 종북 좌파인 이런 사람들, 특히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좀 그런 데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러시아를 보내든지 북한을 보내든지 전투 장면인데 보내든지 그래서 정신이 들게 좀 말이죠. 도대체 정신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뇌가 있는지. 그 말씀드리고 오늘은요. 어제 그 내년도 예산 시정연설을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안 하고 총리가 대독을 했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 거기 시정연설 참석하는 건 잘했어요. 그 뭐 맨날 가서 그냥 뭐 있지라는 거 조작하고 뭐 그냥 거짓 보도하고 뭐 하는 사람들 그냥 가서 뭐 괜히 그 무슨 시정연설 한다고 뭐 귀담아 듣습니까? 무슨 야유나 벌리고 괜히 그냥 사람이나 가지고 우습게 만들고 그러려면 그게 외국에서 보면 그 얼마나 그 꼴불견입니까 그게. 그래서 시정연설하고 총리가 대독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 마음이 내가 생각했던 마음이 거기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2년 반 동안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나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김민전 의원
김민전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최고위원입니다. 초선이죠. 근데 김민전 의원이 원래 그 바른말 잘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김민전 의원 참 내가 많이 좋아하는데요. 참 그분 많이 두드럽니다. 여성이지만 아주 바른말 많이 해요. 근데 한동훈 그 대표한테 아주 그 최고위원, 어저께 최고위원회에서 면전에서 공박을 막 했습니다. 뭘 사과를 하느냐, 뭐 사과. 그렇게 했는데요. 우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안 했고 총리가 대독한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가 지금 대독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4일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성이 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루어졌다며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다며 정부 출범 당시 물가 상승률이 6%대까지 치솟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으로 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않게 힘들었다고 했다. 뭐 여기뿐만 아니잖아요. 전 정부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뭐 그냥 돈을 휘둘러 써가지고 빚을 몇백조 빚을 졌잖아요. 또 그때 물가 또 얼마나 오르게 만들었습니까? 그냥 방만한 그냥 그 국가 예산을 가지고 쓰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빚만 지고 그랬잖아요. 그 윤 대통령이 와서 그냥 막 그냥 줄이고 자르고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산도 자르고 줄이고 말이죠. 긴축 재정으로 하자.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윤 대통령이 힘들었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뭐래요. 야당에서는 그냥 흔들고 뭐 흔들고 또 여당엔 그 당시에 처음에는 이준석이가 그렇게 용산 대통령실을 그냥 갈구고 씻고 이렇게 하더니 요즘엔 또 대신 들어선 한동훈 대표가 또 그렇게 용산 대통령실을 흔들고 씻고 공격하고 막 이렇게 해요. 야당 같아요. 꼭 야당. 제가 볼 땐 야당 같아요. 야당을 어떻게 하는 건지 여당을 어떻게 하는 건지 분수를 모르는지 모르겠는데요. 윤 대통령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사과할 게 뭐예요? 사과할 거 대봐. 사과할 거 대봐. 뭐예요 뭐? 아니 문통같이 했어요? 그래도 문통 사과합니까? 그때는 왜 사과란 말을 왜 안 해? 아니 솔직히 윤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가 법규 위반이 뭐예요? 또렷하게 얘기해봐요. 얘기해보라고. 뭘 사과해, 뭘 사과. 나 진짜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뇌가 이상한지 모르는데 아니 뭘 사과하냐고. 사과할 게. 사과할 게 없는데 이 국민의 눈높이가 맞추려고 해서 사과를 해라. 예. 사과를 해라. 국민 눈높이는 누구 국민이요? 그거 말하는 사람들 갖다 생각하는 국민이요? 나머지 사람들 국민이 아니요? 국민이라는데 그 정치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말할 거리가 없으면 국민하는 거예요. 아니 법규를 대놓고 얘기해보라고. 뭘 사과해요? 사과할 일도 없는데 사과하는 사람만큼 바보 천치가 어디 있어요? 그거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뭐 사과하라고 안 하고 하다 사과하면 뭐 다 뭐 이해되고 용서되고 다 못 된다. 사과해라 사과해라. 밑에 그 보좌관까지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사과했잖아요. 사과를 하니까 국민들이
그때는 기정사실을 인정을 야 정말 그랬나 보다 뭐 그랬대 사과했대 뭐 노인네들이 저 시골에 있고 있는 나이 먹은 노인들이 공원에서 모여가지고 아 사과했대 그 진짜인가 봐 진짜 우리가 아니라고 누가 할매가 그랬잖아 그거 진짜인가 봐 진짜.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자서전에 보면 내가 그 당시 탄핵 때 사과를 한 것이 나의 큰 실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서전에 보면. 근데 그런 프레임에 또 씌워가지고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걸 당에 있는 자당에 있는 국민에 있는 대표도 사과를 해라? 참말로라 웃기지도 않아. 아니 어떻게 되냐면 국민의힘은 말이에요. 아니 그런 대표가 계속 이어지는 꼴이 뭐예요 이거. 이게 무슨 국민의힘이 뭐 망조가 드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뭐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 무속인 같이 구술해야 되는 거예요. 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나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어찌다 그 많은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 갖다 당대표를 뽑아놓고 그렇게 잘매요. 지금 현재 국민의 기라상 같은 사람들이 4, 50년씩 당을 지켜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 말 안 하고 있으니까 전부 그 몇몇 사람이 말하는 게 그게 옳은 줄 아는 거야. 이제 목소리 좀 내야 돼요. 아이고 참말로.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었지. 편한 날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솔직히 내가 볼 때도 편한 날이 없을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은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계획을 반드시 완수해낼 것이라며 바로 이겁니다. 저는요 100번 얘기했지만요 윤 대통령이 지금 현재 주장하고 내세우고 있는 거 캐치프레이즈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 이게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암쪽 같은 문제입니다. 이게 이 네 가지만 이 개혁만 완료하면요 우리나라는 한 차원 선진국으로 올라갑니다. 물론 경제도 나아지고요. 국민 삶도 나아지죠. 생활도 나아지고. 난 임기 내에 이 4대 계획을 완료하시는 그런 대통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만 4대 계획만 이것만 완료하시면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에 크게 남는 대통령이 됩니다. 이런 거를 역사에 크게 남는 대통령을 되지 않으려고 그렇게 흔드는 거 아닌가 싶어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 4대 개혁만 끝내면요 우리나라 국민 여러분들 생활이 달라지고 차원이 달라져요. 나라가 달라진다니까 외국에서 보면요. 근데 이거 좀 하자는데 웬 그렇게 태클이 심하고 웬 그렇게 반대 심하고 왜 이렇게 발을 걸고 난립니까? 왜 이렇게 정말 왜 허리띠를 자꾸 잡아당겨? 왜 가자는데 아니 밀어주지는 못해도 왜 긁어? 저기 저 여권에 한반지 한쪽인지 모르겠는데요. 그 한동훈이 그 지지하는 사람들 같은데 그 페이스북에 보면요 그냥 김건희 여사 갖다 그냥 욕을 하고 무슨 박 대통령 저기 저 윤 대통령을 그냥 그렇게 욕을 하고 그러는데요. 나이 그 사람들이요 정말 뭘 알고 그러는지 그냥 윤 대통령이 성공적인 대통령이 못 되기 위해서 하는 건지 그냥 외국에서 갖다 저 들어와 있는 놈들 있잖아요. 중국에 있는 사람들 한국이 잘 되는 거 그 사람들 배가 아픈 사람들 아닙니까? 그저 한국이 자꾸 못 되기 바라는 사람들 아니에요. 아니 이런 부류인지
종북 좌파불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갈고 씹어요. 그래서 그 대가리도 막 넣어요. 잘못한 걸, 법규 위반에 대한 잘못한 걸 대봐라. 대봐.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김정숙이, 김혜경이는 더 많이 잘했더 가만히 있었냐. 그러면 형평에 맞지 않지 않냐. 그 사람들도 문제 꺼져봐봐. 그래 놓고 김건희 씨 따져봐. 김건희 씨의 법규 위반이 뭐가 있어? 법적으로 다 종결됐잖아 그거. 그거 또 까집어?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안 어긋나는 거예요. 조사자 끝났는데 뭘 또 줘해. 그래 놓고 또 뭐 특검한다 뭐 한다는데. 인간들아, 사람들이 나이 좀 먹구리면 좀 어른스러워져 봐. 정치인이면 좀 모범을 보여봐. 자식들, 손주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은가? 그 자식들, 손주들, 네들도 나보고 배워서 그렇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흔들고 반역만 하고 반대만 하고 그렇게 해라. 그렇게 가르치는 거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 집에 그 식구, 그 자식을 보면 그 아버지는 안다 그랬어요. 또 사람은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갖다가 평가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대인관계가 중요한 거요. 중요한 거라고. 아유, 하여튼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시정연설 할 거를 총리가 대독하는 걸 보면서 아유 힘드셨겠다. 얼마나 힘드셨겠냐.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첨단 탐지 장비를 확대하고 국제 공조를 강화해서 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다. 딥페이크, 보이스피싱과 같은 첨단 지능 범죄 대응 역량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 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며 내년 예산이 적게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 시한 내에 예산을 확정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대독을 총리가 읽었는데요. 이번에 예산에 대충 보면 600 몇십 조인데요. 이번 예산을 보면 주로 긴축 예산을 많이 줄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문재인 때 그 국가에 빚진 게 몇백 조가 있잖아요. 그것도 자꾸 지금 갚아나가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와서 지금 많이 갚아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나가는 사람, 뭐 이런 쪽에는 예산을 좀 쓰겠다요. 그랬는데 민주당에서는 예산을 너무 줄였다. 예산을 올린다. 이번에 아마 예산 끝나면 예산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야당이 늘린다는 거예요. 뭐 자기들이 돈 버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세금 뭐 그게 뭐 세금 냅니까? 뭐 문다에는 무허가 숙박을 하면서 뭐 허가도 안 받고 세금도 안 내고 그랬다면요. 있는 사람들이 더해. 제 부모가 정치 고위직을 했는 사람들이 자식들이 더해. 왜? 그 자식들이 그 부모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부모를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들 어릴 적에 우리 젊을 때 결혼할 때는요, 부모들이요 그 집 내력을 다 알아보고 그 사돈 맺어요. 결혼한다고요. 우리 땐 그랬어요. 요즘엔 뭐 얼굴만 받고 얼굴만 봐서 눈만 맞으면 그냥 빡빵 그래가지고 그냥 결혼한다 그러는데 옛날에 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여하튼 참 이런 걸 보면서 이 나라를 그냥 보수 측에 있는 그런 사람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람이 이렇게 대통령 돼서 참 나라를 이렇게 끌고 가려는데 그냥 빨리 선진국으로 가고 나라가 잘 살게 하자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자꾸 옷질을 잡아당기고 허리띠를 잡아당기고 왜 태클을 거는지 이런 사람들 쫓아다니고 이런 사람들 지지하는 사람들은 또 같은 부류인지 뭘 약을 먹었는지 뭘 먹었는지는 도대체가 요즘에 나는 내 상식으로 갈피가 안 되대요. 상상이 안 돼요. 자,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김민전 의원. 여러분들 김민전 의원 아시죠? 김민전 의원 얘기 좀 들어보실까요? 그 이후에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도 민주당처럼 부도덕 해지자, 우리도 민주당처럼 서슴없이 범죄도 저지르자 이런 뜻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현재 소위 테이프라고 해서 나온 것도 조작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설사 조작이 아니라고 해도 그 안의 내용은 그냥 덕담을 한 것이다 정도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란을 일으켜서는 저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 원내대표께서도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만 똘똘 뭉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쇄신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임기 후반기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전 의원이 아주 배승희 변호사 그 유튜브에 가서 보니까 김민전 의원이 아주 똑부러지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역시 그래도 그 김민재 의원 같은 사람이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런 분만 있으면 괜찮은데 어찌다 당대표라는 사람이 옛날에 이준석이 그렇게 흔들어 놓더니 또 그 길을 또 따라가는 것 같아서요. 무슨 사과를 해요? 사과는 법규 위반이 있으면 법규 위반 대봐. 그리고 무슨 사과냐니까 국민들 여론,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해야 된다. 국민들은 어느 국민들이요? 예? 자기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국민들이 얘기를 해도 아무 잘못이 없어도 사과하면 사과한다. 그 코미디라는 거예요. 뭐예요? 놀래면 너도 저기 웃으려면 웃고 놀래면 놀고 뭐 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과는 잘못이 사과하는 거지. 박 대통령 얘기 못 들어요? 그 박 대통령 한동훈 그 대표가 한동훈이가 검사 시절에 특검 일찍에 그 조사에서 구형 30년 때린 거 그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그때 겪어보고도 또 그래요? 그냥 사과를 하니까 동네 할머니들이 뭐고 할아버지들이 뭐고 그거 진짠가 봐 진짜 저기 청와대에서 구슬하고 비아그라더라고 호텔에 7시간에서 뭐라고 그때 그게 굉장히 사실화됐더라는 게 그래 탄핵당한 거 아니에요. 오직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자서전에 그랬다니까 내가 그때 탄핵당 업무 한 중에 전적은 중에 사과한 것이 가장 크게 잘못됐다고 느낀다. 뼛속에 사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좌파 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과 이렇게 하다가 사과하면요. 그걸 기정사실을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그냥 그때부터 탄핵을 끌고 나가는 거예요. 국민들은 몰라 아무것도. 내 유튜브 보는 사람만 해도 굉장히 유식해지는 거예요. 근데 텔레비도 안 보는 사람도 있고 텔레비도 제대로 방송을 안 해. 우파 쪽에서는 잘 안 해. 요즘에 한동훈에 대해서는 띄우는 건 조중동에서 다 해. 조중동이 옛날에 보수 우파라 그랬는데 요즘에는요. 기자들이 아마 그냥 주직박죽이 된 것 같아요. 기자들이. 어떤 거 보면요. 정말 과간이에요.
야, 이런 사람들이 무슨 기자고, 이런 사람들이 무슨 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언론위원인가,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든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저는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나라를 끌어온 사람은 저기 보수입니다. 우파 보수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 문통이 해놓은 게 뭐가 있어요? 노무현이 해놓은 게 뭐가 있어요? 국가를 위해서 말이에요. 김대중이 해놓은 게 뭐가 있어요? 얘기를 해봐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 사과하는데 사과가 그렇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아니 사과하게 되면 사과해야 되는 거는 법적 근거를 대봐요. 어? 법 위반 근거를 대보라고. 어디 판결은 나중이고 대보라니까요. 법기 위반을 댈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댓글도 대봐요. 법기 위반으로 김건희 씨고 윤석열 대통령이고 뭘 사과합니까? 뭘? 에? 뭘 사과를 해요? 나라를 갖다가 어떻게 끌고 가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혹시 만약에 좀 실족하고 좀 잘못한 게 있다 하더라도 그냥 밀고 해서 5년 동안 자라게 해서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돼야 되는 거지.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게 되면 당신들은 돈 벌어서 당신들을 먹고 살고 지는 게 충분할지 모르지만 지금 대다수에 있는 그냥 소상공인들이다 뭐다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 이 사람들은 정말 죽상을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 같은 사람들은 이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쪽으로 힘을 모아주지 않는 사람, 밀어주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건 역적입니다. 역적이 따로 있습니까? 그게. 공산당이나 역적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나라를 갖다가 막 침범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사람들이 다 적이지 뭐예요? 그게. 아이고 참으로 우리 국민들 정말 언제나 이 정신 차리고 제대로 갈까. 그래도 요즘에 뭐 대통령 후보 여론조사 하는 거 보니까 40몇 %씩 이재명이 돼요. 아니 그 제정신입니까? 아니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거야? 아니 범죄 의혹이 없다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아 이달 15일 날 보면 알 텐데 이달 25일 날 보면 알 텐데 두 개 웃어 터지는데 앞으로 재판받을 게 수도 없어. 한 10개는 될 거예요. 또 나와 또 새로운 것도. 아니 이렇게 참 내가 볼 땐 정치계뿐만 아니라 내 살아오면서 이런 그 지도자라고 있는 사람들은요 나 처음 봐요 정말. 이런 사람은 앞으로 100년이나 1000년이나 또 나올까요 우리나라? 근데 대통령 후보로 지지로 40몇 %예요. 한동훈이가 한 15% 16%밖에 안 돼요. 나는 도대체가요 이 나라 국민들이 정말 올바른 국민들인가 아니면 그 중국에 있는 사람들 요즘에 인터넷 돼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하는데 막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중국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하나 아니에요. 그냥 정부가 지향하는데 목표로 그냥 공산당은 그쪽으로 완전히 그렇게 되잖아요. 그네들이 그렇게 하는 건가? 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시 현재 정신이 이상이 그렇게 되게 많은 건가? 이상자가 많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참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하튼 오늘 11월 5일 방송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당장은 이 나라는 뭐 어떻게든지 굴러가겠죠. 근데 당장 닥친 미국의 대선이 트럼프가 될 거냐 해리스가 될 거냐 해리스가 될 거냐 트럼프가 될 거냐 나는 우리 국가의 이득이 되는 쪽으로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몰라요. 모든 국민들이 다 그러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죠. 이 중국에 물먹은 사람들, 중국을 지향하는 사람들, 중국에서 들어와 사는 사람들,
중국에서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 취업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중국을 생각해 하지 않겠어요? 중국에 해가 되는 사람들은 잘라버리고 중국의 이득이 되는 좀 나은 사람들 그쪽에 지지하지 않겠습니까? 여튼 결과는 나오겠죠. 지금 뭐 막상막하니까 하여튼 두고 보면 결과가 나는데 저는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좀 한국에 도움되는 대통령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로는 저는 누구냐? 그러면 해리스가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자 대통령. 송프는 당장 방위비를 10배를 올린다는데요. 아니 세상에 대항방위 한꺼번에 10배를 올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1조 3천 내던 걸 뭐 13조 14조를 내게 되면 말이죠. 그러면 그게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그게. 그러면 10몇 조 13조가 늘어나는데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 다 무상으로 공부하게 되겠네요. 아이고 참으로 힘들고 나라도 왜 이 모양이야. 그냥 외국도 지금 현재 외국에 수출도 참 기업들은 그냥 밤새워 가면서 그냥 수출 늘리려고 애쓰고 그러는데 정치권에 돈 한 푼 불어주는 것도 없는 사람들 그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맨날 나라만 흔들어. 엊그저께 서울역 앞에 나와가지고 집회했는데 아주 폭삭망했다. 뭐 사람 10,000명도 안 되게 모였는데 무슨 뭐 10만이 모였네, 30만이 모였네. 어떤 언론도 또 그렇게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 좌파 언론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언론은 다 시래기통에 다 넣어버야지. 그게 무슨 언론입니까? 국민들만 다 망쪽으로 망가가 되게 끌고 가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아이고,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도 힘찬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권정TV의 권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